안녕하십니까. 민볼 잡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문 정리, 무효에 관한 조문이거든요. 무효에 관한 조문은 또 의외로 간단한데 우리가 조문을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무효라는 말은 뭔가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따라서 무효는 원칙적으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그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경우라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여서 반환받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죠.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만은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되고요. 자, 이제 법조문을 보죠. 자, 137조인데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입니다. 일단 원칙은 전부 무효거든요. 읽어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웃돌이 상의하고 바지, 하의 두 가지를 샀어요. 두 개를. 근데 요 상의에 대해서 매매가 무효라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뭐까지 무효인 거죠? 바지 매매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인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땅과 건물을 한꺼번에 샀어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라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토지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예외가 있죠. 그러나 법률행위 일부분이 한 개의 법률행위로서 일체를 이루고 까지 중요하지 않고, 무효인 법률행위 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이 분할이 가능한 경우, 우리가 가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로는 뭐냐면 여기서 이 의사는 실제하는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다라고 이렇게 가로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인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 자, 상의와 하의, 웃돌이와 바지를 샀는데 웃돌이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바지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바지만이라도 살 거라는 살 의사가,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웃돌이에 대한 매매가 무효고, 매매만 무효고 바지에 대한 매매는 뭐한 거죠? 유효할 수도 있다. 자, 땅과 건물을 한꺼번에 산 경우에 토지 매매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니까 건물 매매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토지가 무효라도 건물만이라도 구입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토지만 무효고 건물은 유효가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137조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약관입니다. 약관에 대해서는 137조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관에 대한 일부분이 무효면 약관 전체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 아니라 약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해당 부분만 일부만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이 일부 무효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38조죠. 자,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일단 전환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음을 작성을 했는데 어음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용지에 작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A4 용지에 작성했다면 어음으로서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그 A4 용지에 작성된 내용이 차용증으로서는 가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입증 자료로서는 충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차용증으로서는 유효다.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자, 법좀 읽어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 요건을 충족했다는 거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역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뀔 수 있다. 이게 뭐죠? 무효행위 전환인 거죠. 자, 무효행위 전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땅을요, 예를 들어서 3억에 샀어요. 매도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요. 그러면 요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무효인 거거든요. 근데 무효니까 등기를 못 해주겠다라고 매도인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최소한 내가 5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길래 제가 그럽시다. 그럼 제가 5억에 사겠습니다라고 했다면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무효지만 5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가 있으니까 일종의 뭐죠? 무효행위의 전환인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139조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이죠. 이게 마지막 조문인데 무효에 관해서는 참 조문이 간단하죠. 일단 다시 한번 또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자, 무효라는 말은 뭐냐면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예요. 그 다음에 추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합쳐보자고요. 자,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추인은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법조문을 읽어보면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에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무효라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뒤바뀌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예외가 있는 거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효인 줄 알면서 당사자가 추인했다면 그분들은 새롭게 다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무효행위 추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장래향할 효력이 생긴다.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139조예요. 자, 근데 이 무효행위의 추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추인할 수 없는 거예요. 추인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경우에는 아예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고요. 이에 반해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나 통정허위 표시나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데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서 과거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효의 추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취소에 관한 조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